정부가 혹시라도 얘기가 나온다. 장기적 분명히 임대가가 폭탄을 맞을 거예요. 그때는 그런 지역의 빌라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이번에 팍 뛰었던 아파트들, 외곽적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웅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 게을러요. 요즘 사실은 심부름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죄송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요즘에 사실은 주택 상황이 워낙 뭐 난리가 아니죠. 정책부터 뭐 거의 전쟁 상황?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강남이나 용산 지역 말고 좀 외곽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서민주택 위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이거 계속 가도 되느냐? 매도는 걱정 안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걱정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별로 안 하고 있지만, 어떤 정책, 제가 오늘 얘기 드릴 한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이 나오면 저라면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목을 이런 식으로 좀 정해보고 싶어요. 나는 땡땡땡 정책이 나오면, 빌라 매도를 고민한다. 이제 왜 빌라를 뽑았냐면, 전형적인 이제 도심의 어떤 서민 임대 주거 상품이잖아요. 그건 이제 물량이 정말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다면 고민을 되고, 어떤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데서 재개발이 활성화되는데 원주민 정착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나온다면 분명히 내려갈 것 같아서 일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오늘 얘기는 서민주택 위주로 얘기고, 강남이나 압구정 현대 같은 또는 이제 용산적인 이거하고는 좀 별건의 얘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가 타겟을 좁혀서 서민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 까먹을까 순서 좀 얘기한 거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보면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이 정부가 있잖아요. 이 정부가 저는 욕심쟁이라고 봐요. 무슨 욕심쟁이냐고요? 이 쾌적성에. 사실은 이 서울 얘기로 예를 들면, 서울은 한강이라는 엄청난 강이 있죠. 그리고 또 저기 산들 정말 잘 둘러싸여 있죠. 자연환경은 엄청나요. 더군다나 역사 문화도 있죠. 그러다가 대중교통 어떻게 돼 있죠? 엄청나죠. 대중교통 잘 돼 있는 게. 사실 여기에 좀 더 밀도를 높여주면 안 되나? 저는 그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요즘 부작 이런 얘기 빼고, 보통 우리가 원하는 거, 경기도에서 살 때, 보통 이제 집 살려고 할 때, 집 싸면 좋잖아요. 반값. 좀 집을 좀 더 싸게 공부할 수 있다면 반값, 일단 그러니까 반값이라는 얘기 싸는 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가 있죠?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 직장이 가까우면, 그러니까 직업이 많은 곳, 직업 군수가 많은 것.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보면 거주 인구보다 그 낮에 생활 인구가 훨 많죠. 몇백만 차이 나죠. 자업이 여기 거의 다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아까 말한 대중교통도 있고, 병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 그 시설들이 가까이 있는 곳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요즘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대세로. 뭐 고령화도 있고, 결혼도 안 하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양극화 시대에 이 집을 사이즈 맞게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한 반값, 저렴하게 공급이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비정규직 많아진 상황에서 양파에서 이게 이제 투자 뛰는 분들. 근데 이게 집이 멀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나 많은 걸 바라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요. 이게 찔끔찔끔 숫자상에 늘어나고 명목만 있는 거, 그런 거 의미 없고, 한번 확 늘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산이나 강남,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런 지역에서 땅값을 갖춘다. 이건 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임대 가격은, 임대라도 좀 싸게 갈 수 있는, 제발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 말고,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도 임대를, 물량이 많아지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런 방안, 어떤 제한을 가해서 풀어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속도 문제. 무슨 말이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신도시 공급을 보면 되게 길죠. 뭐 계획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땅도 다 보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택지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분양한 다음에. 그래서 입주까지 상당히 시간 걸리죠.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줄이려 하지만 상당히 시간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 산업 변화는 대단히 빠르죠. 과연 그때 그것이 답이 나올까, 장기적으로. 이것도 이제 물음표를 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잠깐 말한 거, 뭐 반값, 집중 근접이니, 소형이니, 물량의 어떤 필요한 곳, 이런 모든 게 다 어디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답이 나오죠? 도심이잖아요. 즉, 제가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도심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말하는 정책, 완화 정책은 사실 여러분도 아는 것들이에요. 1번, 주차장법 완화. 2번, 일조권. 도심의 문제고, 도심의 수요에 관한 문제고, 도심에서 폭발적으로 나서 퍼져나가는 문제이니까, 자, 우선 도심의 주택 공급, 특히나 도심의 서민 주택 공급과 연관성 있는 거기에 대해 손을 댈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외곽에다 신도시 짓는다? 신도시 지으면 돈 갖다 쏟아 부어야 되죠. 토지 가격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바로 속도. 사실은 도심의 주택 공급은 속도 금방 완화해주면 금방 늘어납니다. 소규모로 막 펼치듯 막 하니까.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잠깐 재개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남 일대도 마찬가지 이런 뭐 이렇게 과수 토지도 많고 노후도 다 찬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또는 서울에서 뭐 노후도 많이 난 게 뭐 강남으로 하면 이런데 용적도 낮지만 이런데 노후도 엄청 노후됐고 뭐 길도 좁고 이런데 개발 못 가요. 이런 데들. 이런데 사실 그린벨트 푸는 것보다 아니면 뭐 이런 것보다 이게 주장 이런 거 완화를 해주거나 아니 명절 좀만 주면 많은 걸 공급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일반 재개발로 가면 이거예요. 원주민들이 거기 나가는 비율 많으신 건 아시죠? 당연히 공급되는 주택이 비싸죠. 요즘에 뭐 물가 특히 원자재가 어지간히 비쌉니까? 비쌉니다. 금융 비용도 많이 들죠. 우리나라는 돈을 다 끌어다 쓰잖아요. 은행권에서. 사학기간도 긴데 이주비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이거를 좀만 있잖아요. 내가 그 재개발 지역, 뭐 아파트 지역은 아파트 재건축 좀 다르겠지만 이 재개발 지역 가보면 1인 가구 의외로 많습니다. 원주민에서. 뭐 자녀들 다 나가 살고 노인 혼자 사신 분도 많고 혼자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1인 가구.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들어서는 주택의 사이즈 어떻죠? 커요. 요즘 24평 아파트 이거 59제곱미터짜리잖아요. 커요. 베란다 확장하고 하면 되게 혼자 살기 크단 말이에요. 물론 넓게 여력이 있으면 넓게 사는 거 좋으시죠.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우리 경제적 얘기만 하자고요. 크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자연주택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근데 뭐라 그러죠? 국가에서 지금 법은 주차장을 세대수 맞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익성, 사업 수익성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자금적 공급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지금의 주차장법은 이 소형주택 공급을 완전히 다 그냥 짜서 막아놓고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이 또 강북 안 가봤지. 소방차도 못 가.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자고요. 모든 적 그런 건 아닌데 일부적은 풀어준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도시 계획에 의해서 수용해서 공동주택이란다. 공용주차장 위로 올리는 타워식으로 많이 만들어야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주차 문제 이전에 주거 문제가 먼저잖아요. 지금 이거 집 문제 해결해서 저가 문제 해결 못 하면서 주차장 없다가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계속 외곽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해결할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도 진짜 주차장 완화만 해 그러면 소형주택을 좀 더 줄 수 있으면 저가에 더 줄 수 있거든요. 원자재 값에 대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원주비 정착비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나가서 퍼져나오는 것도 좀 줄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의 방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고밀도 개발을 하면 사실은 강북이나 일부 지역 보면 우리가 자영업 하시는 분 많잖아요. 장사하는 분들. 우리가 쾌적하게 만들어서 원자재 값 올리죠. 사실 쾌적하니까 밀도 낮아지고 비싸져요. 근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인구 밀도가 낮잖아요. 수익성이 나냐고요, 상가 들어가면. 상가를 분양받고 이런 사람들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임대료를.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인구 줄었는데? 그리고 나가서 먹고 자동차 먹고 있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무조건 밀집에 살아야 되고, 그 안에서 생활 여건이 되는 분들, 이동거리가 짧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쾌적성 때문에 모든 게 어긋나고 있어요. 좀 포기하면 안 되나요? 원룸도 있잖아요. 원룸 예를 들면 과거 얘기를 들을까요? 과거 우리가 주장 강화가 풀었다가 2013년? 13년 정도 같아요. 이때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한 11년도, 12년도 집을 보면, 이 통으로 원룸 건물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지은 것들. 근데 그 이후는 같은 땅이어도, 같은 땅 사이즈여도 그렇게 원룸 못 줘요. 왜?
충수 제한이 있고 용적 제한이 있는데 주택수 때문에 원룸 짓다가 못 찾아 먹어. 용적은 다. 그래서 우리가 투룸 위주로 짓죠. 물론 투룸도 서민주택이지만 지금에 보면 더 필요한 건 이쪽, 더 싸게 나올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필요하다고? 반값, 저렴하게 공급 대단히 할 수 있는 거. 이중이 많이 안 생기는 거. 소형. 이런 걸 단방에 속도로 빨리 할 수 있는 거. 여기는 인프라 다 갖춘 곳이잖아요. 도시는 인프라 다 갖춰져 있다니까요. 대중교통 다 돼 있다니까요. 여기다가 그냥 그렇게 풀어주면 순간 공급돼요. 예전에 도로사선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도로사선에서 계단식으로 집 만드는 게 도로 기준을 했는데 그게 2015년도에 없어졌거든요. 53년 만에. 근데 거의 일제 잔재 법이죠. 근데 이 법 자체가 없어지면서 그해 서울에서 평소보다 한 2, 3만 가구? 2만에서 3만 사이로 순간 공급량이 늘었어요. 추가로. 그래서 그 다음에 임대 가격 순간 조정이 확 왔죠. 서민주택부터 확. 일부 지역들은 서서히 완화해 가야 되겠죠. 주차장 공용청 만들어주면서. 그런데 먼저 우리가 정말 심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을 외곽만 갖고 해결하려 하면 답이 안 오잖아요. 우리의 문제, 원천의 문제, 그 위치는 핵폭탄이 딱 있던 위치는 도심인데 도심에 관련된 법을 해결 않고 주차장법하고 일조권은 그럼 외곽은 영향 안 미치냐고? 미치죠. 근데 별 영향이 없어요. 형식상 법이죠. 왜? 외곽 나가면 평지잖아. 농촌. 정말 고밀도 수직 개발이 중요한 곳, 그곳이 도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요즘에 그린벨트 완화까지 이제 안 한다 하지만 별 얘기 다 나왔었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런 거 일부 지역들 완화해서 원룸에 대해서 짓는 원룸에 대해서는 몇 평 이하까지는 주택 완화해주고 일부 강화된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도 이래요. 그린벨트 풀 생각했으면 지금 서울 도시 보면 저층 주택지 용적률 100%밖에 못 가게 하는 지역들 많아요. 꽤 많아요. 그건 물론 풀어지면 땅 주인들, 소유주들 돈 벌죠. 부작용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작용 걱정하다가 서민 죽어요. 돈 벌게 두세요, 잠깐. 결론은 장기적 안정하고 오면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니. 그걸 안 하고 더 많은 돈이 드는 그린벨트 풀고 뭐예요? 허판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동차는 더군다나 자율주택 시대가 오면 집에 주차가 분리될 집이 되게 많죠. 주차 타워 형식, 자동차 가서 서 있을 거니까. 예, 공용화도 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는 주차장 완화에 대해서 어떤 서울 같은 대도심은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일제권도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들, 전 지역이란 말은 않겠어요. 근데 분명히 완화. 왜?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망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근데 잠자리가 없어요. 그게 먼저.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는 서서히 해결돼요. 그래서 저는 쾌적성을 좀 포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또 우리가 팔 하나 내줘야 안정화 옵니다. 지금 갈수록 심해지는 이 양파, 고령화 시대에 또 젊은 층들 돈도 없는데 주차장 걱정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거. 좀 포기하고 갈 건 가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제안들 올라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면. 왜냐하면 벌써 여러 가지 완화 정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일부는 분명히 이 정책 안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혹시라도 주차장법 완화 얘기가 나온다. 순간 토지값은 뜨겠죠. 단독값은. 그러나 장기적 분명히 임대가가 폭탄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지역의 빌라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이번에 팍 뛰었던 아파트들 외곽 지역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짧게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거 좀 많이 하려고요. 이제 일반 말고 진짜 반값인 반값 아시겠죠? 경매나 특수물건들 어떤 권리 제한이 있는 것들 그런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드리고 너무 겁을 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거 아닌데 법 많이 좋아졌는데 좀만 생각하면 여러분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하러 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